화요일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노인의 나이가 너무 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 노인의 연령 기준은 올해도 그대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노인 나이는 65세입니다. 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노인 인구는 1,024만 4,500명인데요. 전체 인구의 20%, 그러니까 5명 중 1명꼴입니다. 지난해 말에 유엔 기준 노인 인구 비중 20%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건데요. 65세란 나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준 연령이긴 하지만 요즘 60대 중후반 분들 뵈면 외형적으로나 말씀하시는 거나 전혀 노인이란 생각 안 들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70대인 분들도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해주면 자존심 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노인 나이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국내에서 10여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2016년 정부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고 또 2019년에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최근엔 작년 10월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몇 살을 도대체 노인으로 보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노인 스스로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65세와는 6살 넘게 차이 나는 나이입니다. 왜 경제 얘기하는데 갑자기 노인 나이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 관련 있습니다. 빠른 노인 인구 증가는 급격한 이 경제 활동 인구 감소를 불러오고요. 연금과 돌봄 같은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노인 나이를 낮게 낮춰 잡아서 노인 수 늘려 놔봤자 일할 사람은 줄고 케어할 할 돈은 많이 든다는 얘기죠. 노인 기준 연령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지만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와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법적인 노인 연령을 높이게 되면 국가 재정 부담은 줄어든다. 이런 새로운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이 법적인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우선 기초연금 재정이 크게 줄겠는데요. 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초연금 사업으로 나간 총 지급액은 약 22조 원 정도인데요. 계산은 단순합니다. 65세에서 70세 구간에 지급한 돈이 약 6조 3천억 원이고 70세 이상 지급한 총액이 15조 7천억 원 정도인데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딱 65세에서 70세 구간의 지급액만큼인 6조 3천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계산한 겁니다. 2024년의 경우 이 전체 지급액 약 23조 5천억 원 중에 70세 이상 지급액 약 16조 7천억 원을 제외한 6조 8천억 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도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을 하면 상당히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나왔는데요. 2023년에 6천억 원 가까이, 2024년에는 9천억 원 가까이 재정을 각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 이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걸 다시 추진할 것 같은데 이 당장의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된 노인분들은 반발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이거 올리는 거 가능할까요? 네. 노인 나이 올리자는 건 과거에도 여러 번 추진됐는데 노인 빈곤율이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었죠.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 가능 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데요. OECD 평균 노인 빈곤율 13.1%의 3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와 멀어지는 노동시장 구조 때문인데요. 노인이 빈곤하게 되는 주된 장애물
인물로 꼽힙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반복적이고 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고 덜 노련해도 되는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이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을 기피하고, 그래서 이 사회는 더 많은 노인들을 케어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노인들이 주로 찾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시장. 추운 날씨지만 골목 좌판마다 구경하려는 어르신들이 몰렸습니다. 시장 입구엔 정부가 구매 비용을 보조하는 보청기 지원 사업 홍보가 한창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노령화 시대 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고, 모임 장소를 여기로 해서 오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어제 기준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처음 넘었습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노인 비율이 4.68%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10%에서 15%가 되는 데는 11년 걸렸지만 15%에서 20%까지는 절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추세대로면 불과 15년 뒤 오는 2040년엔 노인 인구 비율이 40%에 달할 전망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연금과 복지 수요는 늘어납니다.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만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 연장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건강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 수요 증가와 세대 갈등 심화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인구 전담 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는 내년 3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여파로 추진이 멈춰서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지난해 1인 가구는 782만 9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19년 30%를 넘어선 뒤 지난해 처음으로 35%를 돌파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9세 이하 18.6%, 60대 17.3% 순이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70세 이상이 최대 1인 가구 연령층이 됐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 1인 가구에선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였고 여성은 70세 이상이 28.3%에 달했습니다. 1인 가구의 소득은 3,22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7.1%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구 소득 7,185만 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인 가구의 55.6%는 연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소유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무주택자였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 주택 소유율은 31.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 소유율이 높았습니다. 일하는 1인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취업한 1인 가구는 467만 5천 가구로 1년 전보다 12만 가구 늘었습니다. 1인 가구의 26.1%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1인 가구가 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범죄였고 경제적 위험과 국가안보, 실종, 질병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SBS 권영입니다.